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보면서 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그 지금 체감을 보실 때 1월, 2월, 3월 일단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뭐 조목 장세가 되면서 시장이 좀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요. 근데 4월 들어서 지금 이제 이틀뿐이 안 지났는데 4월 들어서 확연히 그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힘이 좀 약해졌고요. 네. 그리고 종목별로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고 네. 올라가면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0.5% 정도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뭐 그래도 4,100포인트입니다. 지금 4,000포인트 아래 떨어지면 올라선다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4,200포인트 근처에 가면 또 매물을 좀 맞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의 채용 공고 감소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990만 건이죠. 2021년 5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1,000만 건으로 하회했다. 그리고 1인당 일자리 수가 1.9에서 1.67로 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3.3이에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는 3.8%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지난 3개월 동안 보면은 빅테크가 강했거든요, 그날. 근데 네. 어제 빅테크가 선방을 했지만 약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 주가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미국 시장도 4주 연속입니다. 이번 주가 4주차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호재성보다는 악재성의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네.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호주는 금리 동결에서 3.6%고요. 공장제 수주도 0.7% 마이너스로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GDP 나우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을 2주 전에 3.5% 예상했었는데 전망했었는데 지금 1.7%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기 지표를 보기 시작했다. 경기 지표가 악화된 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경기 지표가 나빠지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고점에 임박했고 그러니까 빅테크나 성장률은 오르고 그동안에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는 지수 레벨 자체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4월은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에 연동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한 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제 이런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캐터필러가 5.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수주들은 좀 선방했습니다. 아마존은 네. 1.5% 오르고 뭐 테슬라 1.1% 빠지고 그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9%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규제 뭐 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동안은 좀 IT 쪽에서 OLED들은 좀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또 폴더블 폰도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올라오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한 이틀 정도 좀 주춤주춤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IT 그리고 특히 반도체 섹터의 주가가 안 좋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제임스님 그리고 홍태환님 무려 5만 원씩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갈까요? 어제 코스피 0.3% 2,480포인트입니다. 2,480포인트라는 거는 2,500포인트 근처 지금 다 달아와 있죠. 코스닥은 857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이게 850포인트를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1차 저항 라인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이제 900포인트가 임계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온 겁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어제 보합권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매수하면서 선물이 끌어올리니까 기관의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이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은 국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기술주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와 IT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들에게 종목별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강세 섹터 및 테마의 수급
그리고 상승 강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좀 분산되는 느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 같이 2차 전지다. 다 같이 오일린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가 그동안에 올라오면서 주가 레벨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하나의 특징은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다 상승을 좀 했습니다. 아마 이슈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에서 제일 약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그쪽에 좀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라고 봐야죠. 예. 오늘 미국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그리고 ISM 서비스 PMI가 나오는데 그 제조업 PMI는 아주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서비스 PM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 또 이제 시장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시장 상황 뭐 항상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어제 시장을 얘기하면서 뭐 중간중간 언급을 하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은행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경제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고 달러인데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보자. 이런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0.5% 정도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은 그 부활절 주간이거든요. 네. 예, 그 성금요일 근데 금요일날 쉽니다. 약간 슬로우한 구간이긴 해요. 미국 예. 기준으로 보면. 주요 지표도 없고 네. 또 쉬는 금요일날 쉬기도 하고 휴가도 좀 그렇기 가고. 때문에, 그래서 좀 관망 분위기가 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우려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4주 연속 상승째입니다. 이번 주가 4주 차입니다. 지수 레벨에 부담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좀 관망하려는 네. 시간이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은 뭐 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코스피 2,500포인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우리 코스피 2,500포인트가 왜 자꾸 2,500포인트 얘기하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의 이제 실적이 나온 주요 기업들의 가치를 따졌을 때 멀티플 한 13 정도, 지금은 조금 떨어졌어요. 한 12.7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배 정도까지 갔을 때 부담되지 않겠냐. 우리나라가 13배 넘어가는 것은 이제 화랑장이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입장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도 이 6개월째 고점이라는 얘기는요. 작년 10월에 고점, 양봉의 고점이 2,500포인트였어요.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그쵸. 10, 11, 12, 1, 2, 3. 이게 지금 5개월, 6개월째 2,500포인트를 상단에 놓고 옆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박스. 예, 박스에. 예. 이 코스피를 여러분 월봉을 보시면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별의별 얘기가 있고 뭐 섹터별로 움직이고 뭐또 체감은 좋다 또는 전체적인 뭐 은행 파산도 있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지만 지수는 그냥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냥 박스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50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것은 네. 시장에 굉장한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500포인트 부담이 있고 예. 그걸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시장에서 참여하는 자들은 많이 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급등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워낙 급등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일부 종목에 의해서 일부 섹터에서 올랐지만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고 단체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분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렇죠. 분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손순환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려면요. 다시 IT가 올라야 됩니다. 새로운 주도주 나와야죠. 예,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네. 되는데, 근데 바이오를 제약 바이오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제가 보기에 거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정보님이 어떠세요?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그런 거에 기대를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뭐 아니면 AI나 2차 전지 이런 거는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고요. 네. 이번에 아래서 올라온 건 IT거든요. 그래서 IT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IT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반짝하고 말아버리면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들이 자리를 잡으면 시장이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런 IT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뭐 바이오테크 쪽 그러니까 바이오주 빼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쪽에 다시 상승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야지만 시장 심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이슈별 섹터 또는 테마들은 뭐 여전히 저는 순환하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일단 매물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예. 있고 그리고 좀 전에보다 좀 주춤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4월은 조심스러워진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4월은 지난 1월, 2월, 3월과 좀 다르다. 4월에는 내 지금 종목들을 어떤 걸 가져가고 어떤 걸 좀 팔고 또 현금을 판단해야 팔고 된다.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 4월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이 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5일에서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좀 대거 뉴스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프랑스만이 아니고요. 스페인 총리는 이미 방중을 했고요. 독일 외무부 장관은 4월 중순에 방중한다고 하고 있고 이탈리아 총리도 상반기 중에 방중한다고 합니다. 뭐야, 뭐.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이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닐 것이다. 지금 이제 중국이 그나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경제 당나라 협력하는 같아. 거다. 당나라 때 왜 그 다 가서 아련하고 뭐 좀 하나 주소 뭐 이런 거. 당현종. 아, 당태종 당연종. 뭐 그때 좋았죠. 예, 그래서 뭐 경제 협력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정치적으로 또 좀 더 해법 복잡해지겠죠. 미국은 이걸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이즈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여기서 강하게 같이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2,500을 지금 6개월째 이루고 있다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은 시장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심리가 이 두 번째 뉴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미국의 월가 전문가들, CIO 400명 설문을 했는데 70%가 S&P 500은 이제부터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근데 반면에 유럽과 신흥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네. 동전 뭐 얘기하셨듯이 이게 맞다 틀리다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정서가 심리에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그냥 시장 심리가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강한 심리를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테마나 섹터나 종목별로 움직이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슈배에 따라서 뭐 등락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지금의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생각 안 하는 모양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초입에 들어갔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라가미 이후에 주식시장의 4개에서 지금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금리가 이제 거의 고점에 임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 침체 들어가서 역시적 장세에 들어갔다. 역시적 장세에 어떤 사람은 초반이다. 어떤 사람은 중반 이후로 지나가고 있다. 이게 다 의견이 다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지금 다 팔아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슬슬 사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전망하는 거야 당연히 어렵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미 지난 지금 시점 판단도 그렇게 다르다고요? 지표로 보면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나와 있는 지표만 보면 어제 제가 PMI 지표 어젠가 그저께 보여드렸잖아요. 또는 경기 선행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분위기 뭐 이런 선행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나 그러니까 또는 뭐 장락이 금리차의 역전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보면 침체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꺾고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서. 네. 이거 뭐 올라가더라도 일단 지난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것도 왜냐면 보세요. 네. 경기 침체인 것 같은데 네. 고용 시장이 저렇게 타이트해. 예.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원래대로면 지금 뭐 실업자 쭉 줄 서가지고 그래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아까 뭐 우리 박병창 이사께서 선행지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가장 큰 거라기보다 되게 우리가 제일 쉽게 선행지표 할 수 있는 게 주가지수예요. 예, 지수. 주가지수 단단한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누가 의심해요? 우리나라 하반기에 경기 침체된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네. 코스닥이 지금 800
포인트대 중반까지 올라오고 예를 들면 코스피도 지금 몇 가까이 가 220 있습니다. 네, 저점 대비 20몇 % 올랐는데 그럼 이게 선행이냐 이거예요. 그게 헷갈린다니 지금. 그런데 정프로는 과거에도 있죠. 네.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다. 이제 경기 침체다. 이런 거는 한 사후적으로 2년 나왔지. 있다가 판정하기도 네, 하고요. 사후적으로 나왔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근데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경기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침체기로 봤을 때 초반이다, 중반이다, 뭐 끝부분이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지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맞으면 뭐 좋은 거고 운 좋은 거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한진 박사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잘 맞추시죠. 그러니까 우라가미 군이오의 주의사항 4개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걸 인용을 합니다. 그 우라가미 군이오의 주의사항 4개를 볼 때는 역금융 장세는 끝났고요. 그리고 역실적 장세에 거의 초중반까지 들어가는 게 그 이론에 의하면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폭스바겐에서 골프 있잖아요. 네. 이거 저는 뭐 잘 모르는 차는 잘 몰라서 40초당 한 대씩 팔리는 차입니까? 이게? 골프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네. 이거 생산 이제 멈춘다고 하네요. 멈춘 거예요? 네, 줄이는 생산 축소해서 축소를 한다. 전기차로 전환한다. CEO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이번에 생산 중인 8세대 골프가 마지막 차다. 마지막 차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재미있는 내용이고. 다음 세대 골프는 아예 안 만든다는 얘기네, 그죠? 전기차로 만든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와. 네. 그럴 수밖에 없죠. 2035년 이후로 가면 못 파는데 뭐. 예. 시대를 지금 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 하나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GM이 원래 애플 인포테인먼트에 카플레이 애플 거를 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미래 전기차의 인포테인먼트를 애플이 아닌 구글이 예. 장착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GM 구글의 미래 전기차 내비게이션 및 인포테인먼트를 공동 개발해서 그걸 쓰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 업계에서 중요한 뉴스예요. 그래서 관련 종목에서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사우디가 국부 펀드를 통해서 게임 산업에 총 50조를 투자한다.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닌텐도도 그렇고 투자를 많이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추가 네. 개발 및 퍼블리셔를 통해서 새로운 IP를 확보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이 뉴스는 이제 게임 우리나라 게임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도 안 좋지만 이 게임 쪽도 굉장히 안 좋은데 혹시 어떻게 반응하는지 향후에 좀 흐름을 여러분 보실 게임 필요가 있죠. 대형주가 오른 게 저것 때문에 올랐구나. 예,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제약바이오 오르고 그리고 의료기기들 좀 최근에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또는 한 세 가지 정도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어제 정부에서 제1차 의료기기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왜 1차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뭐 저는 내용을 못 봤는데요. AI나 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민관 투자를 한 10조 원 정도 한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 의료용 로봇, 이식형 기기 등의 개발 지원을 한다. 이 관련 기업은 밑에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 네. 다 좋아요. 주가 자체는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게 좀 최근에?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전에도 좀 올랐다가 좀 그래요? 한동안 헤맸다가 요즘에 또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또 좋은 회사들입니다. 여기 지금 써놓은 회사들이 네. 굉장히 AI랑 기업도 이제 있고요. 바이오, 그러니까 의료랑 이렇게 좀 접점이 있는 그런 회사들인 거예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죠. 이거 관절 그 아파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치료할 때 네. 인공관절하고 치료할 때 이럴 때 있잖아. 이 큐렉소의 제품을 가지고 하잖아요. 인공 관절을 관절 치료를 시술을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비싸긴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 깊이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아주 성장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 못해요, 얘네들이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성장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 암연구학회, 요건 제가 뭐랄까 월 계획표에서 제가 월 그 이슈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14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근데 항상 이런 게 개최가 되면 제약발고 좀 한때 움직였다가 또 다시 꺼지고 네, 그래요. 그런데 늘 그래 왔는데 네.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이제. 2015년도에는 안 그랬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거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그리고 이거 하면서 계속 그때 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래도 뭐 관심은 좀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제 우리나라의 그 동박 분리막 좀 많이 올랐어요. 우리 그 양극재 소재만 맨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IRA 세부 지침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네, 이쪽도 수혜주로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절로 노래가 흥얼거리진 모양입니다. 왜 박? 네,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산으로 인해서 좀 낭만이었는데 이쪽이 이거 미국 IRA 이 세부 지침 나오면서 이제 중국산 좀 들어가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좀 수혜주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권프로님, 권 기자님 해주신 것처럼 삼성이 최첨단 OLED 투자한다. 이건 뭐 이 내용이 있었고요. 자, 10번째 뉴스는 잠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PF 대출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좀 문제예요. 예, 요거 지금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론을 잘 안 하고 그리고 되게 이쪽 분야가 아닌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죠. 이쪽에서 네. 직접 일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그냥 그대로 지금 기사 나온 거 그리고 준비하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분기부터 약 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브릿지 론이라고 있는데 브릿지 론은 사업 인가 전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 운영비도 쓰고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이제 쓰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브릿지 론이 더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선제적으로 여기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가이드라인을 요번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어떻게 할 거냐? 토지 대금을 차감하고 사업자, 그러니까 시행사들은 너네 마진 축소해라. 그 대주단, 그 돈 빌려준대. 이런 데는 너네 손실 조금씩 감수해라. 시공사에는 공사 대금을 축소해라. 근데 이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것에 대해서는 미지수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곤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PF 대주단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 약 28조 원 규모로 해서 이번에 이거 넘어가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든 이 결과가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난 안 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는 안 하면 않겠지만 어떻게 해? 예, 결국은 이게 이번에 넘어가야 돼요. 잘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뉴스가 나온다면 사전적으로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이미 다이버니 미국 은행 위가 낮 오버다 그랬잖아요. 네. 낮에. 근데 저 우리나라 PF 저 부실에 대한 걱정도 낮 오버입니다. 사실은. 네, 하반기에. 그리고 뭐요? 새마을금고 막 이런 데들도 보니까 물려가지고 또 뭐 많이 물려 근데 실제로 네. 은행과 대형 증권사에서 신규로 PF 자금을 많이 마련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든 잘 먹혀서 요걸 넘어가면 한참 놓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켜보죠. 네. 잠시 후에 또 한문도 교수님 모시니까 네. 뭐 거기 조금만 그러니까 여쭤보도록 물어보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